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커트 앵글은 상대 태클에 넘어지면서 매트에 머리부터 부딪히고 목뼈 3개가 부러집니다. 1분밖에 남지 않고 게다가 3대 0으로 뒤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커트 앵글은 그 경기를 뒤집고 그날 결승전까지 승리하며 국가대표팀에 승선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과 자칫하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올림픽 출전은 불투명했는데요. 그는 올림픽 매 경기 전에 목에 마취제 12방을 맞아가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매트 위에 올라 결국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커트 앵글의 올림픽 비화를 듣다 보면 그는 무엇을 해도 될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 다를까 올림픽 2년 후 WWE에 데뷔하고 링 위의 슈퍼스타로 제2의 삶을 살아갑니다. 1998년 당시 커트 앵글은 종합격투기와 프로레슬링을 저울질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막판에 WWE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만약 커트 앵글이 UFC를 선택했다면 종합격투기에서도 전설이 되었을까요? 98년 커트 앵글의 프로레슬링 행은 수많은 종합격투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커트 앵글이 종합격투기에서 성공할 조건을 모두 갖춘 운동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종합격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추어 레슬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슬링은 상대를 넘어뜨려 제압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유리한 포지션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트 앵글의 레슬링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요. 그는 올림픽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선수권, NCAA, 그리고 주니어 내셔널까지 우승한 미국의 4명밖에 없는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WWE 시절에도 간혹 레슬링 실력을 뽐냈는데요. 자신보다 30kg가량 더 나가는 브록 레스너를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진 레슬링 시합에서 압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커트 앵글의 차원이 다른 레슬링 실력만큼이나 그의 신체 능력도 많은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는 고반복 스쿼트 102kg 77회를 기록하는 탈행간 근지구력을 가졌고 자신의 주체급 100kg급에서 체중 감량 없이 평상시 체중 95kg으로 출전하고도 거구들에게 밀리지 않던 타고난 근력과 상대가 태클하기도 전에 방어하는 동물적인 반사신경까지 갖췄습니다. 게다가 그의 굵은 목을 보면 맷집까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대단한 레슬러라도 종합격투기에 대한 이해 없이 옥타곤에 오른다면 큰 코 다칠 게 뻔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딴 케빈 잭슨은 97년 UFC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베테랑 프랭크 샴락을 만나 19초 만에 안발을 당하는 굴욕을 경험합니다. 같은 해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댄 핸더슨도 프랭크 샴락과의 그래플링 매치에서 1분도 버티지 못하고 탭을 칩니다. 그럼 커트 앵글도 그라운드에서 속수무책 당했을까요? 공교롭게도 옥타곤이 아닌 WWE 링 위에서 그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스맥다운에서는 루키들이 베테랑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터프함을 증명하는 세그먼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커트 앵글을 맞아 레슬링 대결을 펼치는데요. 관절기까지 허용되는 룰에 각본도 없는 실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도전자 다니엘 퓨더가 링에 오릅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프로레슬러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마추어 레슬링 유망주였고 하빗과 다니엘 코미어 등 수많은 UFC 챔피언을 배출한 명문체육관 AKA에서 훈련하고 있었고 당시 1승 무패를 기록한 종합격투기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레슬링 코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커트 앵글에게 진 적이 있어 복수의 칼을 품고 링에 올랐던 것입니다. 커트 앵글이 무난히 압도할 것 같던 경기는 그가 다니엘을 들어 올리면서 반전을 맞습니다. 다니엘이 기무라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기무라락은 상대 팔을 가동 범위 밖으로, 즉 등 뒤 그리고 머리 위쪽을 향해 꺾어 어깨에 충격을 주는 주짓수 기술입니다. 커트 앵글은 다니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만 동시에 다니엘이 자신의 다리로 커트 앵글의 다리를 감아 그가 기무라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팔이 부러질 일촉즉발의 상황에 심판은 다니엘 어깨가 바닥에 닿았다며 경기를 끝냅니다. 그날 그 대결만큼은 실제 상황이었고 커트 앵글이 기무라락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도 진짜였습니다. 이후 커트 앵글은 여러 인터뷰에서 그날을 회상할 때마다 암바에 걸렸다며 기술명을 틀리게 말하는데요.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주짓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트 앵글이라도 그라운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섣불리 도전하면 말이죠. 브록 레스너는 UFC 데뷔전에서 주짓수 마스터에게 다리를 헌납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주짓수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불과 1년 만에 복수에 성공합니다. 브록 레스너가 1년 남짓한 시간에 종합격투기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그라운드 게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 원활하게 주짓수를 습득할 수 있었고 기술의 위력을 배가시키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브록 레스너보다 체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던 커트 앵글이었기에 1년 정도의 시간만 주어졌다면 종합격투기에 완벽하게 적응했을 것 같습니다. 커트 앵글은 UFC로부터 2차례 경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흑역사를 선사한 다니엘 퓨더와의 대결 제안과 UFC 리얼리티 쇼 얼티밋 파이터 참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레슬러 시절에 3번이나 목이 부러지고 진통제로 연명하던 때라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UFC 진출이 무산됩니다. 종합격투기 데뷔가 기대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서 커트 앵글이 유독 언급되는 건 그가 WWE 슈퍼스타였고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녔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엘리트 선수라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옥타곤 위에 올라온 심건호 선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고맙습니다.